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일단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님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인사청문회 잘 마치고 대법관에 잘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걱정될 수준인 거 아시죠? 예, 많이 그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법부, 그리고 권력에는 엄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 주실 거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배우자의 창원 행정부시장 공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냥 그 당시에 공모가 나왔으니까 공모에 응한 걸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전에 무슨 뭐 창원 시장님하고 연동이 돼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제안을 받아서 응모한 게 아니라 행정에 관심이 있었던 배우자께서 그냥 그 공모 응모하는 그 공모장을 보고 응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걸로 족할 것 같고요. 현직 검사가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작성해서 대신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한 사건을 본인이 배당받았습니다. 드러나는 증거가 모두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실까요? 혹시 본인이 그 배당을 맡았다면, 그 사건을 맡았다면? 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봄에 있어서 전혀 그 처리 기준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건이나 그 이외의 무수한 사건들 모두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재판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직 검사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로 거의 확실시되는 인물이 작년 4월에 야권 후보의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실명 판결문, 각종 증거 자료를 보내면서 여권 인사들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모든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오직했으면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 장관이 소준성이 보낸 거다. 장기간 사찰과 정보 수집이 의심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이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되게 없습니다. 조심스럽겠죠. 거기에 더해서 야당 핵심 지도부가 손준성이 보낸 게 뭐가 문제냐?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그런 문건을 보낸 게 뭐가 문제냐? 김웅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입법부가 검찰의 어떤 이 관계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래요. 사실관계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엄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선거 개입, 즉 국기문란의 주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배후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주었다면서 이런 사람은 공익제보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2항 5호 내용이 뭐냐면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기관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든 공익신고를 다 공익신고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언론 매체에 먼저 제보했지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죠. 제가 그 부분은 과문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8월에 KT 제주 7대 자연경관 부정투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보했던 사람이 공익신고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그게 이제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요청한 건 8월이에요. 2012년 8월인데 그해 4월에 이미 이 공익신고한 내용,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내용을 이미 KBS 추적 60분에 다 제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처분을 받았냐? 결국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KT가 당시에 이 사람을 걸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언론 제보 후에 공익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 재판을 걸거든요. KT가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부의 결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 언론 매체에 제보한 신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보호 조치를 계속 유지해 줬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나중에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듣는 사례라서.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공익 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이 대기업 KT였고 KT가 이 사람을 공익 신고자의 지위가 없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 취소 처분 소송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재판 결과는 언론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익신고자의 신분에는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죠. 여튼 저는 법을 다루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법 지식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런 판례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들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언제나 법원의 소명입니다.